안녕하세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중에서도 특정 증권사 리포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는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보다는 좀 뚜렷한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리포트가 딱 짚어주는 LG 엔솔의 실적 전망이라던가 또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동력들,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의미를 좀 같이 짚어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리포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EV,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은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이걸 ESS나 소형 전지 쪽 성장이 상쇄한다. 이런 구도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좀 흥미롭죠? 우선 제일 가까운 시점이죠. 2025년 3분기 실적 예상치, 이것부터 좀 보죠. 리포트에서는 매출이 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원 수준, 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게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살짝 1.1% 정도 줄어드는 건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6%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 기대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거기에는 대충 맞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리포트 분석을 보면요. 미국 주요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30D 보조금, 이게 좀 변경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30D 보조금? 그거 끝나기 전에 미리 좀 땡겨왔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수요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역으로 3분기 자체의 EV향 중대형 전지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한 15% 정도는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것만 보면 EV 배터리 매출이 줄어드네? 하고 좀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 영업이익은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게 참 신기하네요. 다른 데서 이걸 다 메꿔준다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EV향 중대형 전지가 잠깐 숨고르게 하는 사이에 다른 쪽에서 힘을 내주는 구조인 거죠. 우선 소형 전지, 이쪽은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향 물량이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한 8% 정도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테슬라 쪽 원통형 배터리가 다시 좀 살아나는군요. 네. 그리고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요. 리포트에서는 이 ESS가 미국 쪽 공급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또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이게 전분기 대비 무려 95%입니다. 95%요? 거의 2배네요? 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할 걸로 전망해요. 이건 단순한 성장을 넘어서 LG엔솔의 정말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리를 해보면 그럼 단기적으로 EV 배터리 쪽이 좀 조정받을 수 있어도 소형 전지가 꾸준히 회복하고 특히 ESS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그림이네요. 근데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나오는 AMPC 있잖아요. 미국 생산세액공제. 이건 어떻게 전망해요? AMPC 예상 수혜액은 이번 분기에는 한 3,81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직전 분기보다는 한 22% 정도 줄어든 수치예요. 아마 이건 EV향 물량 감소랑 좀 연동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AMPC 효과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빼고 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힘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3분기 전망 짚어봤으니까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전망으로 가보죠. 리포트는 연간 매출 2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 수준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4.3% 증가. 이건 엄청난 성장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증가율인데 여기서도 역시 AMPC 효과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MPC를 제외한 연간 영업이익, 이게 한 1,74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 제외하고도 1,747억 원.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드디어 연간 기준으로 AMPC 없이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AMPC 빼면 적자였던 구조였는데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와, AMPC 제외하고도 연간 흑자 전환. 이건 진짜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 리포트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배경을 뭘로 꼽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듭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ESS 부문의 아주 가파른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에요. ESS가 하반기로 갈수록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가 더해지고 이미 2분기에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죠. 이걸 넘어선 걸로 파악이 돼요. 아, 2분기에 벌써요? 네, 그래서 리포트는 연년에 AMPC를 제외하고도 미드 싱글, 그러니까 중간 한 자릿수 퍼센트죠. 한 4, 6% 정도 그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뭐 ESS 사업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ESS가 확실히 효자 노릇을 하네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요? 두 번째는 소형전지 부문의 꾸준한 회복세입니다. 그 테슬라가 주력 모델인 모델 Y의 롱레인지 버전하고 모델 3의 퍼포먼스 버전, 이걸 좀 새롭게 선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중국이나 또 국내 시장 중심으로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LG 엔솔이 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아, ESS와 소형전지. 이 두 가지가 하반기 실적 개선의 쌍두마차군요. 근데 리포트에서 또 재밌는 지적을 해요. 이 연간 흑자 전환의 폭, 그러니까 흑자는 흑자인데 얼마나 큰 흑자를 낼 거냐? 이건 결국 미국의 그 30대 보조금 정책 바뀐 다음에 실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약간 불확실성을 열어두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리포트가 그 부분을 아주 주요 변수로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에 접어들면 그 30D 보조금 소멸이나 축소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꺾이는 소위 수요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그런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커진다면 아까 3분기에 재고 미리 확보했던 GM 같은 고객사들이 연말에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하려고 할까? 그럴 유인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다른 변수도 있나요? 네, 또 다른 변수로는 혼다의 움직임을 좀 언급합니다. 혼다가 최근에 미국 전기차 생산 목표를 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이랑 혼다의 배터리 합작법인 있잖아요. LH 배터리 컴퍼니, 여기에 초기 생산량 증대 계획, 그걸 램프업이라고 하는데 이 램프업 속도가 원래 예상보다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점들이 단기 실적에는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성,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계획 변경, 이런 외부 변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군요. 근데 리포트가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왜 노이즈보다 분명한 회복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뭔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리포트의 핵심 논지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런저런 잡음들에 가려져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아주 뚜렷한 회복 방향성,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미 수익성 개선 추세는 시작이 됐고 그 흐름이 더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0년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본격적인 회복 시점이다. 근거가 뭔가요? 첫째는 역시 ESS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입니다. 생산 능력 CAPA라고 하죠. 이걸 2026년 말까지 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 약 43GW 규모로 확대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생산 능력이 엄청 커지네요. 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AMPC를 제외한 ESS 부문 자체의 영업이익률이 2026년 연중으로는 하이 싱글, 그러니까 후반 한 자릿수 퍼센트죠. 한 7, 9% 정도. 그 수준까지 아주 빠르게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와,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로요? 네. 이 정도면 상당한 이익 기여도 증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상대로만 간다면 ESS가 정말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ESS의 생산 능력 확대와 수익성 개선 속도, 이게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 시장,
이쪽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리포트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럽 고객사향 물량이 다소 주춤한 건 맞아요. 하지만 리포트는 이게 기술 전환 과정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엘솔이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공급을 시작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고전한 미드니켈 기술이요. 그게 뭐죠? 왜 그게 유럽 시장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 많이 쓰던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니켈 함량을 좀 줄이면서 대신 전압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는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오히려 개선하는 기술이에요. 아시겠지만 니켈이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근데 그 함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죠. 아, 원가를 낮출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에너지 밀도는 유지하거나 개선하니까 성능 저하 우려도 덜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느 정도 잡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에 좀 민감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유럽의 중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이 기술 전환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유럽 고객사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MS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하. 가격 경쟁력이랑 성능을 동시에 잡는 기술로 유럽 시장을 다시 공략한다, 이런 전략이군요. 기술 변화가 정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네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정표가 하나 더 있죠.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최초로 EV용,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양산에서 공급한다, 이 소식.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 더 추가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리포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르노그룹의 전기차 자회사죠, 암페어. 여기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건 LG엔솔이 기존의 주력 제품군, 그러니까 NCM이나 NCA 같은 3원계 배터리 말고 LFP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LFP 시장 진출? 네, LFP 배터리가 3원계보다는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중저가 전기차 중심으로 채택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LG엔솔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건 나중에 더 넓은 LFP 시장, 예를 들어 북미라던가 다른 지역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 성공 사례가 될 겁니다. 그쵸. 실적이 있으면 다음 협상이 쉬워지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도 높이는 효과, 이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K배터리의 LFP 시장 진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실제적인 성장 기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리포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같은 거요? 리포트는 이런 분석들을 쭉 바탕으로 해서요. 리포트 작성 시점 당시 주가가 34만 7,5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는 4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매수, 바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거나 하방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한 ESS 성장, 유럽 시장 회복 가능성, 그리고 LFP라는 새로운 모멘텀, 이런 걸 고려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즉 상방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특정 증권사의 분석과 전망이고요. 이걸 투자를 권유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점은 꼭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EV 배터리 수요 변동성이라는 과제가 좀 있지만 소형 전지의 안정적인 회복, 그리고 특히 ESS 부문의 정말 눈부신 성장이 이걸 상쇄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연간 흑자 전환 규모는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첫째, ESS 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수익성 향상. 둘째, 고전한 미드니켈 기술로 유럽 시장 점유율 회복 기대. 셋째,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이걸 통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석 과정을 쭉 따라오면서 보니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뭐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라던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요인도 있고 테슬라, GM, 혼다 같은 특정 대형 고객사들의 생산 계획이나 전략 수정도 중요하고 또 LFP나 미드니텔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시장이 이걸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그 속도도 봐야 하고 미국, 유럽, 중국 각 지역별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나 경쟁 구도,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복잡한 방정식 같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라는 건 바로 이런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나름의 논리로 맞춰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변수에 더 무게를 두느냐, 또 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리포트가 K배터리 최초의 EV용 LFP 배터리 공급을 아주 중요한 이정표로 강조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 배터리 산업 전체에게 LFP 다음으로 다가올 중요한 기술적 변곡점 혹은 새로운 시장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일지 아니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또 다른 대안일지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